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건설업 중에 긍정적이라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시황에 민감한 증권사 리포트에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탄핵 기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안 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14일 선고는커녕 다음 주 선고조차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탄핵 기각도는 각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박지원 말대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만 오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합니다.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에 선고인데요. 사안이 매우 간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98일씩이나 걸릴 일이었느냐? 헌법재판소의 선택적 선고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렇게 헌재가 오는 목요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발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오늘 헌재 관계자도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는데 목요일에 4건을 선고하면 그 다음에 선고는 없죠?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라고 답하면서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기자님들께서 알아서 가능성을 예측하셔라. 다만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최소한 이번 주를 넘기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또한 일각에서는 다음 주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다음 주 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고하고 주중에 선고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변론은 진작에 끝이 났고 재판관 평의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쟁점도 매우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고가 늦춰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쪽에 유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꿈꾸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것일까요? 물론 이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이미 됐다시피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탄핵 심판 초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재판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은 게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초반만 해도 헌재 관계자가 당일 평의가 잡혀 있는지 오후에도 평의가 진행 중인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로는 헌재가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평의 내용,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일체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고 선고일을 밝힐 때까지 알릴 게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선고 날짜 지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선고일을 예고함으로써 이런 관측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재판관들이 각자 기각이나 인용, 각하로 명백하게 입장을 내고 더 이상 수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결정문을 쓰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 수정할 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일부 재판관들이 입장 정리를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동안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 인용 의견도 6명이 안 되고 기각도 3명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8인 전원 일치 판결은 꿈 같은 얘기라는 것인데요. 우리법 연구가 출신 등 4-5명이 확실한 인용 의견인 반면 나머지 서너 명은 입장을 미루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더군다나 큰 변수가 생겼지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 지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결정이 나면서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 문제를 적시했었고 제게 표면화됨으로써 법조계는 물론 여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관측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수 의견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주당은 3월 13일 또는 14일 등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강행을 압박해왔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또 이런 배경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3월 26일보다 여유 있게 윤 대통령 탄핵을 끝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재명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 뭔가 지들 뜻대로 안 되고 있다. 뭔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안감들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0% 신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오늘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탄핵 기각에 힘을 싣는 리포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건설 업종에 긍정적이라는 리포트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3월 건설업종 주요 이슈는 탄핵 심판 선고이고 건설업종 주요 주가 할인 요인인 정책 불확실성 해소의 시작점이라면서 윤 대통령 존속 시에 현재 계류 중인 부동산 정책들의 재추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해당 리포트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시황에 민감한 증권사 리포트에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탄핵 기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오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 방심은 절대 금물이지만 추운 겨울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